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유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자신있게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전달드리는 50분에 저는 여러분의 10년을 바꾸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10년을 바꾼다면 그 이후에 20년, 30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50분 동안 단 한 명이라도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일단 10분만 집중하십시오. 10분 집중하시면 그 다음 10분 그렇게 50분을 집중하실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전달드리고자 하는 50분의 정보가 5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학교 다니실 때 돈 내면서 학교 다니시나요? 아니면 받으면서 학교 다니시나요? 내면서.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니 뭔데? 너가 뭔데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너가 뭔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였어도 그럴 것 같아요. 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삶을 바꾼다 이런 말을 하나. 그래서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한 3학기 정도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감사하게 13학점 이수하면서 복수 전공 하면서 전체 최우수 성적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타고 다니시던 저 미랄관 엘리베이터에도 사실 저의 손길이 좀 숨겨져 있어요. 제가 2018년도에 하나총학생회를 했었는데요. 혹시 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안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총학생회를 할 때 총장님과 간담회인데 저 총학 3위 접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랄관 수업을 가는데 한 9명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어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쿵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멈췄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울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당황하기도 하시고 당시 총학이었기 때문에 총장님과 간담회 때 총장님 이게 300번의 경미한 사고지만 27번의 중대한 사고로도 갈 수 있고 한 번의 거대한 사고로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꼭 우리 학우들이 안전할 수 있게 고쳐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감사하게 반영을 해주셔서 지금 저도 타봤는데 너무 안전해졌더라고요. 2019년 2월에 졸업을 하고 3월 월드비전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월드비전 서울 동부지역본부에 입사를 해서 사랑의 빵 한 50개교 정도 다니면서 배부하고 수거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4개월 동안 약 2억 원 정도 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어디게요? 맞아요. 뉴질랜드로 2019년도 12월에 워킹홀리데이를 떠납니다. 떠났던 이유는 정규직으로 사실 취업하고 나면 도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뉴질랜드로 그럼 이제 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도전을 좀 많이 했어요. 당시 도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 회사 면접을 볼 때 그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어제 한번 확인해봤는데 조회수 5만회 정도 나오고 좋아요는 1000개 정도 찍혔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취업도 잘 감사하게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뉴질랜드에 가서 한국 분들하고 어울리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이제 뉴질랜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이제 길 가고 있는 저랑 비슷한 뉴질랜드 친구들이 있으면 혹시 나 이제 한국에서 왔는데 뉴질랜드 친구들을 사귀려고 한다. 그렇게 한 10번 정도 시도를 하니까 10번 정도 거절을 당하고 11번째쯤에 마치 교내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그 친구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저렇게 이제 결혼식 파티도 하고 클라이밍도 놀러가고 크리스마스 때 파티도 하고 겨울에도 선물 서로 교환식 하면서 뉴질랜드를 보내고 옵니다. 그러고 이제 한국에 왔겠죠? 한국에서 뭐 했을까요? 2021년 2월에 귀국을 하고 2021년 7월에 굿네이버스에 입사합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좋은마음센터 서울 성동지부에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굿네이버스에서 일을 합니다. 굿네이버스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담당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한 거였어요. 그 멘토링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떻게 취업했는지 취업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세상에 너무 감사하게 이런 카톡을 보낸 거예요. 알려준 취업 방법이 도움이 돼서 월드비전에 합격했대요.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내가 혹시 이런 쪽으로 능력이 있을 수도 있나? 체계화하기 시작합니다. 네이버,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기 시작하고 구독자 8,000명 정도 되신 이준하고도 협업을 하면서 NGO 취업 준비를 하려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는데 합격을 못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친구가 이직을 한대요. 윤상아 좀 도와줘라.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보내줍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합격을 했네? 컨설팅을 계속해서 합니다. 올해 2024년 그분 또한 굿네이버스 계약직에 합격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취업 관련 컨설팅도 감사하다는 카톡들을 이렇게 많이 받았고요. 초록은사 PT 면접 합격했다. 진로 컨설팅 해드렸는데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다.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제가 받았던 감사톡들입니다.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이 조금 신뢰가 생기셨나요? 조금 신뢰가 생기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성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 바로 이곳 한국 성서대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강의하러 왔죠. 누구한테 강의하러 왔을까요? 여러분께 강의하러 왔죠. 근데 사실 전 여러분께 강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전 이곳에 10년 전에 나 자신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10년 전에 진로에 대해서 불안했고 막막했고 떨렸던 내 자신을 위로해주고 방법을 제시해주러 왔습니다. 10년 전에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숨겨뒀던 방법, 숨겨뒀던 비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미션 5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있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진짜로 바꾸시고 싶다면 쓰시든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대학교 생활 동안 계속해서 미션들을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13학번이거든요. 여러분하고 거의 10년 차이 나죠. 앞으로 걸어가실 10년을 제 신학동기, 사회복지 복수 전공한 친구, 창업한 친구, 이런 친구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10년이 어떻게 갈지 한 90% 정도는 맞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측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여기 학생의 한 50% 정도는 신대원 진학하시겠죠? 한 30-40% 정도 될 수 있고, 성서대학교 신대원을 가실 수도 있고, 통신 신대원을 갈 수도 있고, 장신 가실 수도 있고, 신대원에 입학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활동을 하시겠죠. 둘째, 저처럼 복수 전공하시고 취업하실 수 있겠죠.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따시고 준비하셔서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신학 전공하시면서 복수 전공 가장 많이 하는 학과가 공부도 있죠. 용야보육교사로서 자격증도 따시고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신학을 전공했는데 전혀 신학과 상관없는 수로 취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넷째,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업을 도전해보면서 일자리에 단지 들어가는 걸 넘어서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없나 고민들을 해보면서 발전해 나갑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전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5개라고 했죠. 5번째는 뭐가 남았죠 이제? 하나 뭐 남은 게 있나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로 마음이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근데 신학을 안 갈 건데 신학 외에 복수 전공도 준비를 안 했고 신학으로도 안 가. 근데 준비를 안 했어. 저는 여러분이 이 지점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를 하시되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신학을 가시든 졸업 후 취업을 하시든 복수 전공을 하시든 창업을 하시든 다 오케이, 다양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안 돼요. 고민을 안 하시는 건 안 돼요. 지금부터 유튜브 좀 적게 보시고, 인스타 릴스 좀 적게 보시고, 틱톡 하시는 분들 좀 적게 보시고, 삶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면 이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안 하시면 후회해요. 실제 사례를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2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본인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사람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본인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B라는 사람. 제가 복수 전공할 때 쉬웠을까요? 여러분 복수 전공하시고 이중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죠? 쉬우세요? 아니시죠? 근데 왜 합니까? 우리 선택지를 조금이라도 넓혀가기 위해서. 복수 전공하면서 총학을 했거든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총학을 하면서 당시 총학 홍보팀으로 배웠던 영상 스킬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영어 공부, 실용영어나 여기서 공부한 거 가지고 뉴질랜드로 간 거예요. 지금 당장 조금 쉽고 지금 당장 괜찮은 선택지들만 해서 점점 여러분 인생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점점 넓어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잖아요. 하루에 몇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죠? 맞아요. 40명. 그게 작은 숫자인가요? 그러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왜 선택을 한다고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선택이 유일하게 남은 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당장 조금 어렵고 지금 당장 조금 쉽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켜서 더 선택지가 넓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좁아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더 행복하고 더 가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하는 가장 최적의 시기는 지금입니다. 어릴 때 준비하고 준비할수록 앞으로 미치는 영향, 변화는 그만큼 커집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대학교 때 어떻게 삶의 선택지를 넓혀갔는지 5가지 방법으로 쪼개서 설명드릴게요. 첫째, 나를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사시나요? 제가 왜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해놓고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걸까요? 내가 취업을 하든 사회복지로 하든 연구를 하든 창업으로 가든 모든 시작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시면 세상 그 누구도 몰라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자신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중에 인생의 가치가 있죠. 요 문장 안에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서 넣을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의 핵심 가치거든요. 무슨 말이냐? 상영 월드컵처럼 둘이 걸어서 하나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가지를 뽑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고 앞으로 뭘 위해서 살 것인지 7가지를 뽑아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없애가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호기심이 들어도 발전할 수 없으면 그걸 선택했나? 아니네. 내가 만약에 사람들 인기가 조금 없어지더라도 발전할 수 있으면 선택했나? 맞아, 고등학교 때 나 막 반삭하면서까지 공부 열심히 했을 때 친구들 시선 안 신경 쓰고 발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 열정하고 발전, 내가 발전하려고 열정적으로 살았지. 이렇게 하나 둘 다 지워가 보셔야 돼요. 재밌어도 발전할 수 없으면 했나? 도전도 발전하려고 했구나. 핵심 가치 하나를 찾았으면은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세요. 뭐라고 들어가시냐면 왜? 나는 왜 발전하기 위해 살아왔고 나는 왜 발전하고 싶은가? 오랫동안 제 자신을 돌아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창세기 강의를 들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발전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발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제 삶의 가치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의 뿌리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발전하기 위해 살아왔고 발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입니다. 자, 여기서 미션을 드릴게요.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뭐뭐 하기 위해 살아왔고 뭐뭐 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거를 모르시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회사 부장님들이나 40, 50, 60살 이거는 고민 안 해보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거든요. 본인을 깊이 있게 돌아보셔야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까지 꼭 아셔야 됩니다. 둘째, 학습법을 알자입니다. 근데 왜 제가 공부를 하자라고 말 안 했을까요? 학습법을 알자라고 했잖아요. 저는 공부랑 학습이 다르다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평생 계속 해야 될 거는 공부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공부는 책을 펴고 책 속에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시험 기간까지 가지고 간 다음에 시험 기간 때 빵 쓰고 없애는 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1학기 때 시험 봤던 거 다 머릿속에 있으세요?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랑 학습이 다른데 학습은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내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습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앞으로 평생 해야 되니까 학습. 그래서 목표를 잡은 게 성적 장학금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아, 너 똑똑해서 그런 거겠지. 아, 너가 원래 머리가 좋았겠지. 절대 아닙니다. 약간 창피한 과거지만 중학교 3학년 때는 반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28등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고1 때 15등까지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다가 여기 와서 포텐이 조금 터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23학점 이상에서 4.3 만점 받았을 때 전과목 7번씩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7번씩 보신 적 있으신가요? 7번씩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A+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7번씩 한번 보시고 시도해보셨으면 좋겠고, 보통 전체 수석 인터뷰 포커스지 하라고 하면 멋있는 말 하잖아요. 저는 뭐라고 남겼냐면은 저는 천재가 아니기에 엉덩이로 승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미션 두 번째인데요. 이거 이따 PPT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성적 장학금을 한 번은 받자. 4년 동안 성적 장학금 한 번은 받자. 성적 장학금이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교섭센터 장학금이 됐든 뭐 A+ 받으면 주잖아요. 과탑으로 받든 전체 수석으로 받든 과 1, 2, 3등이 됐든 다 상관없어요. 한 번쯤 받아보세요. 이렇게 목표를 잡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학습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학습법은 평생 해야 되는 거라서 이 학습법을 공부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대외활동입니다. 대외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학 중에 대외활동을 4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콰이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총학 했었고, 대외협력 부장 역할로서 상점들과 제휴 맺으면서 돈부리 사장님도 만나서 말씀드리고, 미용실 40% 제휴, 상점들 다니면서 사장님 여기 새로 왔는데요, 제휴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회성이 길러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확신 생깁니다. 지금 PPT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것도 기회로 삼아서 구도로 말씀드릴게요.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알바. 힘든 알바를 계속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노가다 해보신 분, 공사장 가서 해보고 나면은 뭔지 모를 그 뿌듯함, 당당함? 뭐 이런 생기거든요. 내가 이곳에서도 살아남는다. 호텔 서빙, 전단지가 됐든 사회성도 길러지고 생존력도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로 이제 월드비전이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턴이랑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 혹시 여기서 이제 나는 좀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돼요. 대외활동이라든지 동아리가 됐든 알바가 됐든 실패해도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좀 어렵고 실패하더라도 선택지를 반드시 넓히셔야 됩니다. 지금 점점 좁아지면 안 돼요. 아셨죠?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깨지고 넘어지더라도 선택지를 조금씩이라도 넓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학 중 추천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난이도 높은 단기 알바라든지, 이제 저 단기 알바를 단지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꼭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 저거 하다가 몸 다쳤어, 그때 강의하러 와서 하라 그러면 그러시지 마시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두 번째로는 대외활동, 꼭 총학이 아니어도 좋아요. 꼭 학생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꼭 학교 내가 아니어도 좋아요. 지금 여러분 시기 때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사람들 대하는 방법이랑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융화되고 그런 것들을 알아가시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인턴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고 전 들었는데 시창업지원센터에 진로 상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졸업 후에 이것도 제가 한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국내 여행 한번 가보시는 거 뭐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혼자서 뭐 하는 거를 되게 못해가지고, 여기서도 혼자서 난 먹는 거 여행 다니는 거 전혀 상관없다 이러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혼자 하는 걸 좀 못한다 그러면 혼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나 이것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점점 내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최대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미션은 여러분이 대학교 4년 동안 진짜 원 없이 도전하세요. 왜냐하면 후회는 해본 거에서 보통 많이 옵니까? 안 해본 거에서 많이 옵니까? 후회는 해본 게 아니라 안 해본 거에서 와요. 여러분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더 많이 도전하시고 더 많이 시도해보시고 더 많이 깨져보시면서 내 자신을 단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혹시 나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도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어차피 좀 지나면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 없이 도전해보셔라. 네 번째, 경제력, 생활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실 건가요? 혼자 사실 건가요? 둘 다 존중합니다. 근데 결혼하시는 거랑 혼자 사는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돈은 버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돈을 버는 거 우리 1, 2학년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 물론 알바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학교에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4학년 때 들었거든요. 어떻게 학교를 돈을 받고 다니는 이유가 뭐였냐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돈 내면서 다녔어요.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는 거의
거의 돈 받으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이유가 성적장학금도 있었고 그 외에 식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성서대학교에 정말 장학금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암송대 1에서 3등 마일리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도 배우고 마일리지도 받고 그걸로 한 달 식비 다 마련한 적도 있거든요. 도서관 서평대회 3등에서 5만원 받아서 그걸로 또 식비 쓰고 부석센터 장학금도 있잖아요. 자, 그럼 누구죠? 맞아요. 윌리 보이시나요? 여기 있죠. 자, 학교에 숨어있는 장학금을 찾으십시오. 네 번째 미션입니다. 성경암송대회든 서평대회든 교수학습센터든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장학금을 찾아서 여러분 받아가십시오. 분명히 학교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이런 것들을 주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취업준비입니다. 어제 유튜브 요즘에 뭐가 떴길래 봤더니 뭐 중고신입이 강세라고 떴더라고요. 좀 뭐지 하고 클릭해봤더니 이제 배대시 청년들은 진짜 갈 곳이 없구나. 상반기에 신입만 뽑는 곳 있다던데 다 중고신입이다. 그냥 경력을 뽑는다고 해. 한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혁명이 필요한 나라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댓글이 됐어요. 여러분도 공감되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내가 이상한 건가? 저게 무슨 소리지? 저는 취업 쉽게 했을까요? 신학 전공으로 사회복지 월드비전하고 국내에서 취업하면 쉽습니까? 제가 당시 해결해야 됐던 문제였어요. 제 동기들 학력이 성신여, 중앙대 이런 대학원 출신 막 이런 친구들이었거든요. 네임드 대학교 걔네랑 경쟁해서 어떻게 이기지? 두 번째, 신학 전공인데 어떻게 이기냐? 세 번째, 나 인턴 경험도 없는데. 네 번째,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는데. 다섯 번째, 대외활동도 없네. 망했다. 역시 한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혁명이 필요한 나라에 제가 그랬을까요? 단언컨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사회복지 전문성 갖췄는데 거기에 신학까지 전공한 사람이 돼야겠다. 사회복지사 1급 따고 학생회등 대외활동으로 다 커버해야겠다. 그리고 경력은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동아줄이 하나 내려왔던 게 취창업지원센터거든요. 제 모든 경력의 시작을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 생활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학교 다니시면서 방학 때 잘 찾아보시면 무조건 있거든요. 인턴 생활 꼭 월드비전에서 해야 됩니까? 꼭 복지관에서 해야 됩니까? 어떤 인턴이든 인턴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누구 뽑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고신입이 걸리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여러분은 아까 그 댓글 쓴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불평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 다하면서 준비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취업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잖아요. 솔직히 그냥 내 기분은 잠시 좋아지겠지. 내 기분 좋아진 다음에 그 힘 얻어서 실행할 사람이면은 불평 오케이. 근데 저는 저렇게 댓글 남긴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저기에다 말을 했었어요. 학교 취창업지원센터 안 가면 무조건 손해다. 무조건 취창업지원센터 가야 돼. 저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획이거든요. 제 평균 학점 4점대, 사회복지 전문성의 신학 전공하고 월드비전 월계복지관 인턴하고 사회복지사 1급 운전면허 토익 800 총학생회 대응력 부장. 이렇게 하니까 경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션은 취업의 동아줄을 잡아라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이번 학기에 꼭 취창업지원센터 한 번씩 가세요. 저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취창업지원센터 상담 안 받으시면 100만 원 날리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분들께서 최소 500명은 만나보지 않았을까요? 학생들? 그러면 저렇게 경험 있으신 분들한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를 안 간다? 꽤나 손해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미션 1, 삶의 핵심 가치. 2번 성적 장학금 한번 받으시고 대외활동 원 없이 도전하시고 학교에 숨어있는 장학금 찾으시고 취업에 동아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션 5개 정리드리고 여러분 제가 전달 드렸죠. 여러분은 이제 이 내용을 아셨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하시지 않고 졸업하신다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50분의 가치 50만 원 이상의 정보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5개 수행하시면 50만 원 이상 번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저도 그렇게 벌었었고 꼭 잘 수행하셔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포화해내시면 50만 원 이상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10년을 바꾸고자 최선을 다했던 유인상입니다. 감사합니다.